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있었던 이슈들 함께 짚고 갈 텐데요. 오늘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먼저 FOMC부터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금리가 동결되면서 미국 경제가 당장 뭐 서두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동결 여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연준이 그동안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른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영향을 받느냐인데, 물론 파월 의장의 설명은 영향 안 받는다예요. 근데 영향 안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영향받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해도 근데 뭐 그러니까 많은 추측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저는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경제는 경제로만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금리도 뭐 완화될 것으로 우리가 많이 예상을 하긴 했습니다만 동결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은 4.25에서 4.5 이게 근데 유지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뉴욕 증시가 또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 이유도 하나 있고 금리 동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딥스틱이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냐면 이 두 가지에 흐르는 공통점은 사실은 또 트럼프예요. 왜? 딥스틱도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니까 또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최근에 워싱턴 DC에서 이 블랙호크 헬기하고 소형 중소형 여객기랑 충돌 사고가 벌어졌잖아요. 네.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도 다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관제선 뭐하냐, 그걸 뭘 경고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했어야지. 어떻게 피하라, 블랙호크가 어디로 가야 된다, 그거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경제적인 부분에까지 계속 깊숙이 침투돼 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분석을 내드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의 경제에 굉장히 정치적, 안보적 요인이 많이 침투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것도 굉장히 지금 눈살을 찌푸리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안 돼 하고 지금 손사래를 치지만 실제로는 이 현실을 부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그 요소까지, 변수까지, 베리어블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이걸 파악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 의장도 그동안에는 주로 그냥 미국 국민들에게, 전 세계의 시민들에게만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제는 트럼프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락 없었다. 그래서 뭐 영향받는 것도 없다. 근데 영향받는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강하게 맞아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금리 인하 요구한 이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앞으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준 의장이 과연 아주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유지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다. 월가에서도 뭐 영향받을 게 뭐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또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의 관계, 여기서 나오는 미묘한 발언들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또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바이든 때는 없었던 일이에요. 바이든, 그다음에 파월 공통적인 연관으로 안 묶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분석을 하면 파월이 뜨고 관련 인물로 파월을 검색으로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저는 계속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보십시오. 당장 보편 관세, 보복 관세 없을 것 같이 예상했습니다만 바로 2월 1일부터,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25%.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트럼프 일기 때 많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지금 정신이 혼미한 상태지만
이야기한 대로 다 했어요. 일단 어떤 결과가 오든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금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를 막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제가 예상컨대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순간에 사의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올 정도예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조준하고 있는 게 에너지 생산을 활성화하겠다. 미국에서 지금 그 석유와 가스를 퍼내겠다는 거잖아요. 미국 내에서. 그다음에 국제 무역도 재조정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관세죠. 그다음에 제조업 부활을 하겠다. 이게 이제 법인세를 잔뜩 내리고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있다. 지금 러터닉 상무장관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됐다고 바이든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 SK 하이닉스, 삼성까지 결정을 그것도 내놨잖아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못 바꾸겠지 생각했잖아요. 근데 몰라. 계약서 내용 또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화상 연설에서 이제 당선인 시절에 한 이야기예요. 화상 연설에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도 컨센서스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내려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지?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맞습니다. 게다가 더군다나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탈퇴를 해버리죠. 그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상 도움이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도 시장에 부담이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을 좀 짓누르는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장이 쉬어가던 사이에 딥시크가 새로운 AI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미국에게는 큰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의견 남기기도 했는데 이 부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걸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오히려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대리기는 더 가속화,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 AI 분야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 이게 거의 기정사실화된다. 이건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뭐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국 기업과 함께 뭐 오픈 AI가 됐든 엔비디아가 됐든 플러스 삼성이나 우리 SK 하이닉스나 우리 한국의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기업들은 똘똘 뭉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제 호주하고 심지어는 인도하고 네. 이쪽은 아예 어떤 동맹의 카테고리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다른 데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왜 중국과 대적을 하려면 일종의 연합 체제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특히 이제 AI 연합, 이제 AI 연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딱히 크게 이런 타격을 입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또 이 중국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경각심을 이렇게 굉장히 크게 제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한국, 일본, 호주, 심지어는 유럽,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 그리고 이제 호주 이런 쪽 인도하고는 더 단단하게 대중 이 대응 연맹 연합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는 지금 뭐 엔비디아나 우리 서학개미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습니다만 엔비디아도 대만 기업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TSMC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쪽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만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저가형 모델이라든지 저사양 모델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통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그죠. 좀 더 정확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딥시크 좀 여파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보니까 시장의 영향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루 만에 사실 영향을 받는 거여서 이 여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짧게 받는 것 같은데 사실 미국 증시는 이 4거래일 동안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MB 제안만 해도 춤을 췄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브로드컴도 그런 상황이 될 네. 것이고 뭐 마벨이든지 다 그런 상황이 맞아요. 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나 또 미국의 이런 AI 주권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지금 그래서 개인정보도 유출되는 게 굉장히 딥시크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중국 수출에 대해서는 더 통제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인텔이 됐든 아니면은 또 마이크론이 됐든 중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통제가 될 겁니다. 대신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더 혜택이 주어지겠죠. 거기에 우리가 올라타야 되고 올라타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더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기업이나 미국 기업 중에서 AI 관련돼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더 장기적 관점에서는 조금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차원의 접근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같으면은 삼성의 경우에도 좀 더 기회를 누릴 수도 있고, 그죠. 하지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과 또 손절할 수는 또 없어요.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또 우군을 여하튼 좀 더 덜 단단한 그죠. 관계라도 네. 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저가 형성됐을 때 들어가는 것도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다. 국내외의 AI 반도체나 소재 부품 장비 또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주목을 하는 기회로 저는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AI 관련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